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묵시적 갱신의 키포인트가 계약서를 다시 쓰냐 안 쓰냐 여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연장선이 뭐냐면 계약서 내용이 재계약을 하든 갱신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이 변동이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들인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계약서의 특약만 변동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2년 계약을 하고 2년 만기가 돼서 새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가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데 기존의 내용이 보증금이나 뭐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의 특약사항만 추가로 명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기존의 계약서에다가 색깔이 다른 빨간 펜 같은 걸로 수기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변동된 내역 계약서를 그냥 똑같이 계약서를 한 장 또 만드신 다음에 변동된 계약 내용만 쓰시고 기존의 계약서는 갖고 계시는 것이 키포인트고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된 것만 기재하시고 기존의 특약은 모두 유효함, 이전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효력 및 내용은 그대로 준수하되 상기 내용만 추가함이라는 문구를 달으셔서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새로운 계약서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참고적으로 수기로 적든 이렇게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든 간에 항상 서명, 날인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가 있든지 서명 혹은 날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계약 때는 서명 혹은 날인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실무에서는 서명 및 날인,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약을 하시든 대피를 의뢰하시든 간에 서명하고 도장도 같이 찍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돼도 그냥 서명으로만 대체하셔도 됩니다. 도장으로만 대체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두 번째는요. 이제 전세금이 있는데 보증금을 올릴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전세금 증액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기존의 전세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절대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폐기하시면 안 되고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신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명과 날인을 받으시고요. 서명 또는 날인이 원칙이지만 서명 및 날인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참고적으로 증액계약서 쓰실 때는요, 특약에 기보증금에서 추가한 증액계약서임을 명기하셔야 됩니다. 특약에 기재를 하시고 날짜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께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기존의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하시고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년 전에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당권이 집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저당권보다는 선순위인데요. 새로 추가되는 이 증액계약서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 효력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존의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전입신고를 새로 해버리시면 기존 게 효력이 사라지고 여기에 새롭게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계약서를 쓰실 때 무조건 기존의 계약서는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세금을 감액할 경우예요. 전세금을 낮출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확정일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줄어든다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당연히 줄어든 그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보증을 받는 거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세입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냥 확정일자를 그대로 두시는 게 관례상, 실무상에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증액이 대부분이지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아직 감액 계약서를 써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많이 알아보고 조사한 결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물론
월세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계약서도 감액하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자, 월세도 확정일자를 그대로 두시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액은 당연한데요. 증액일 때도 보증금이 그대로면은 월세가 증액돼도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확정일자라는 게 보증금을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이랑 상가랑 조금 다른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을 할 때 월세 곱하기 100에 보증금을 더하는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그냥 보증금만 가지고 내가 최우선 변제권자인지 아니면 우선 변제권자인지를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잘 받아져 있다면 사실 월세 금액은 큰 상관이 없고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존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 부분에서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주인이 내가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당연히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주택 인도를 받아 살고 있다는, 점유하고 있다는 존재 조건 하에서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주인은 이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물론 이 기간 내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그런 부당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임의로 올리거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걸 아울러서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부분은요, 갱신 계약서를 쓸 때, 계약 연장을 할 때 이렇게 뭐 보증금이 증액, 감액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권리 변동 사항을 항상 확인하세요. 우리가 갱신 기간이 다 도래했어요. 계약 만기 기간이 도래해서 갱신을 할 때마다 이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주인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권리사항 변동 없냐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뭔가 을구나 추가적인 게 생성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증액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증액을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례처럼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으신 다음에 중간에 근저당권 설정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증액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중간에 당연히 근저당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추가적인 금액까지도 선순위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사항을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재계약하기 전에 만약에 이 집이 너무 위험해졌다, 빚이 너무 많아졌다 라고 하시면 재계약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냥 퇴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계약 갱신 시점에는 이 집이 살기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적인 건 다 좋은데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만 깨끗하면 좋겠다, 아니면 좀 안전한 범위, 아니면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내가 알고 들어왔다, 그 금액이 그대로다 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가짐에서 항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권리 변동사항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